수학책 10에서 11조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과 이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 무엇과 무엇을 알아본다고 했나요? 그래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상과 이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상이라는 개념하고요. 이하라는 개념이에요. 이상, 이하. 자, 어떤 개념인지 오늘 선생님하고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해요. 중기내 반 학생들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중기내 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봅시다. 수학 문제를 볼 때는요, 쓱 보면 안 돼요. 천천히 끄어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중기내 반 학생들이고요. 왕복 오래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한번 알아볼게요. 표가 나와 있고요. 이 표에는 반드시 이렇게 표에 대한 제목이 있겠죠. 그래요. 여기 중기내 반 학생들의 기록이고요. 중기내 반 학생들의 왕복 오래 달리기 기록입니다. 표에는요.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요. 밑에 각 이름에 대한 횟수가 나와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중기 70회, 명한 65회라고 하는 이런 단위들이 생략하기 위해서 표에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표를 이용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가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의 이름을 모두 말해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게 뭐죠? 학생의 이름이에요. 학생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횟수가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가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70보다 많은 건 알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70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래요,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기 같거나가 되기 때문에 70을 기준으로 70을 포함하고요. 70보다 큰 학생들의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여기다가 70, 75 이렇게 숫자를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생의 이름을 써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70회보다 큰 친구들 한번 볼까요? 일단 75, 73, 7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70회와 같은 친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은 준기, 은서, 나린, 상철이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 횟수가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의 기록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70회와 같거나 많은, 그래요. 70회와 같거나 많은 학생의 기록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요. 마찬가지고요. 70회보다 많으니까 70보다 큰 수 찾으시면 되겠네요. 70보다 큰 수의 75, 그리고 73, 71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70은 이렇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요. 포함되죠. 같거나 라고 말했기 때문에 70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70회, 71회, 73회, 75회. 순서는 물론 관계없고요. 근데 여기는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했지만 그냥 70, 75, 73, 71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70과 같거나 큰 수는 몇 개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이 기록이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70보다 큰 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같거나 큰 수를 생각해 봤을 때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셀 수 있나요? 71, 72, 73, 74, 75, 76 계속 셀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0과 같거나 큰 수는 몇 개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여기서 고민이 생겼어요. 70과 같거나 큰 수를 어떻게 말하지? 몇 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까 표에서 누구누구 기록, 누구누구 이름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70보다 같거나 큰 수를 말하려고 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지어보세요. 다 지어봤나요? 같거나 큰 수. 그쵸? 각큰 수?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요. 선생님이 말한 거 있네요. 각큰 수. 선생님 각큰 수인데 여기는 각큰 수라고 나와 있네요. 같을 동에 큰 대자까지 해서 동대수. 그래, 이렇게 한자를 이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형이니까 형제수 이런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벌써 말을 했어요. 누가 말했죠? 그래요.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나서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거나 큰 수를 먼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바로 여기 초록색 상자를 볼게요. 선생님이 1학기 때도 말했지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록색 상자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고요. 이 개념이 명확해야지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기만 잘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쵸? 개념을 명확하게 익히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70, 71, 73, 75 등등등등과 같이 이렇게 70을 포함하고요. 70과 같거나 큰 수를 뭐라고 할까? 70 어떤 수? 그래요. 바로 이상인수라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다가 색깔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 70 이상인 수를요,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요. 70을 포함하면서 큰 수, 바로 이상, 인수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그래요, 큰 수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70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70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시고요. 그리고 커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알겠습니까? 그럼 다 70을 포함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네요. 70과 같거나 큰 수, 즉 70 이상인 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오늘 개념 익히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같거나 큰 수를 뭐라고 한다? 그래요.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포함을 하면서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거 반드시 약속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순회 반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연순회 반 학생들의 기록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연순회 반 학생들이 50m 달리기를 하였고요. 이렇게 그 기록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과 그 기록에 해당하는 시간, 단위는 초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모두 달리기를 했고요. 이 표를 보고 물으면 답해 보겠습니다. 5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10초와 같거나 짧은 학생의 이름을 모두 말해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게 뭐죠? 학생의 이름이에요. 학생의 이름을 모두 말하는데요. 주어진 조건은 10초와 같거나 짧아야 돼요. 짧다고 말하는 거는 1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래, 여기 같거나라고 되었기 때문에 10도 포함하면서 10보다 짧게 달린 친구들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과 같거나 작은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10, 9.5, 10.8은 안 되겠네요. 8.7, 9 이렇게 되겠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연수, 성권, 채원, 정우가 되겠습니다. 5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10초와 같거나 짧은 학생의 기록을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기록을 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10초를 기준이고요. 짧아야 돼요. 그런데 같거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을 포함하면서 짧은 기록, 바로 이 친구들의 기록이겠죠. 10초, 9.5초, 9.0, 8.7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왔어요. 기준이 10이고요. 그쵸? 같거나
큰 수가 아니라 이번엔 작은 수예요. 그쵸? 같거나 작은 수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을 지어보세요. 가짝수. 아까 선생님이 가큰 수라고 했었죠? 가짝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볼까요?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볼까요? 같을 동에 작을 소. 그래서 한자를 사용해서 동소수 아니면 같작다에서 같작수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자,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름을 벌써 지어놨어요. 뭐라고 지어놨냐면요. 바로 이렇게 초록색 상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색깔펜 준비하시고요. 선생님하고 배워야 할 개념에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10.0, 9.5, 9.0, 8.7 등과 같이 10과 같거나 작은 수, 그래요. 같거나 작은 수예요. 그럴 때 10 이하인 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요. 아까 좀 전에는 같거나 큰 수, 큰 수는 뭐라고 했죠? 크기 때문에 상이라고 했어요. 높을 상자 쓰는 거예요. 윗상, 그쵸? 하자는요, 아래 하자예요. 작은 거, 밑에 아래에 있는 수예요.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된다에 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큰 수는 이걸 기준으로 위에 큰 수, 이하는요, 이걸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0 이하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요. 수직선에 나타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이 같거나 포함되기 때문에 10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작기 때문에 수직선의 어느 쪽? 그래요. 왼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하는요, 작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포함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포함할 때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같거나 작은 수를 우리는 이하라고 하고요. 이것을 수직선에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반드시 개념 익혀두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개념 2개였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에이 이거 뭐 아주 쉬운데 하고 넘기면 다음에 개념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뭐 오늘 배운 개념은 오늘 완전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밑줄 긋고 색깔 칠하고 그리고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수학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상과 이하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0 이상인 수에는 동그라미 표 하시고요. 50 이하인 수에는 세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60 이상인 거, 60은 포함하면서 60보다 큰 수, 50 이하인 수, 50을 포함하면서 작은 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한번 책에다가 표시해 보세요. 자, 다들 다 이렇게 했나요? 60 이상인 수, 60을 기준으로 60은 포함하니까 동그라미 하고요. 60보다 큰 수인 67과 72가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자, 50 이하인 수,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50 포함하고요. 50보다 작은 수인 36, 41, 47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상과 이하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상은요, 포함하면서 큰 수가 바로 이상이에요. 이하는요, 포함하면서 작은 수예요. 이게 바로 이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상과 이하 정확하게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38 이상인 수네요. 기준은 38이에요. 38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네, 포함이 돼요. 그래서 38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여기가 40이고요. 여기가 30이네요. 중간은 35가 되겠죠. 5, 6, 7, 8. 여기 38을 기준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상이므로 오른쪽으로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46 이하인 수네요. 기준인 46 포함하면서 작아야 돼요. 그렇죠. 46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0이고요. 여기 50이네요. 여기 가운데가 45겠죠. 45, 46 포함하면서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모두들 이렇게 잘 표시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요. 32 이상인 수하고요. 32 이하인 수에다가 세모 표시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2 이상인 수는요. 32를 기준으로 큰 수인 이렇게 되겠고요. 32 이하도 된다니까 이 32는 이번에도 포함되겠네요. 그리고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세모 표시가 되겠네요. 여러분 문제 1번 다 맞추셨나요? 자, 문제 2번 수익선에 나타내 보세요. 자, 이번에 거는 28 이하인 수예요. 이하는 어떻게 되죠? 28을 포함하면서 작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죠? 28을 포함하면서 왼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도 잘 할 수 있었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수네 반 학생들이 한 달 동안 받은 칭찬 스티커의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15장 이상 모은 학생들에게 상품을 줄 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이름을 모두 써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항상 구수하자고 했어요. 구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15장 이상 모은 학생들이에요. 15장이 기준이고요.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면서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달 동안 받은 칭찬 스티커고요. 한 달 동안 받은 칭찬 스티커의 수, 이렇게 표의 제목이 나와 있네요. 이름이 있고요. 스티커의 수, 단위는 장이 되겠네요. 자, 15장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일단 15 되고요. 15보다 큰 수 표시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연수, 정훈, 정우, 윤주가 되겠네요. 이렇게 세 문제를 선생님하고 풀어봤는데요. 모두 다 풀 수 있었나요? 그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 다 푸신 친구는요. 뭐 해야 되죠? 그래요. 수학 익힘 반드시 풀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초과와 미만이에요. 초과 미만은 또 어떤 내용일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